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긴 연휴를 또 보내고 나니까 지난주 내용이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맞아요. 오늘 또 저희 시간에 브리핑 함께 하시면서 내용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선 뉴욕 증시는 지역 은행주들이 일제히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애플이 호실적을 내면서 4% 이상 강세를 보이자 3대 지수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5거래일 만에 3대 지수가 올라간 건데요. 이번 주는 특히 4월에 CPI와 PPI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시장이 좀 좋은 뉴스에 목말랐는가를 느낄 수 있었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것 같습니다. 딱히 엄청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악재가 조금 완화된 것에도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뉴욕장의 그런 분위기 우리가 좀 잘 받아주길 바라면서 오늘 장 어떻게 대비할지 들려왔던 소식들 같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장 복귀부터 시작해 보시죠. 목요일장은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양 지수 모두 다 전약 후강의 흐름이었어요. 장 초 대비해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적 나아지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그 힘에는 환율이 있었죠. 원달러 환율이 15원이나 떨어졌어요. 위안화 강세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원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코스피에서 그래도 매수로 거래를 마쳤죠. 외국인이 많이 샀던 쪽이 어디인가 들여다보니요. 엔터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수급에 비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곳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이었고요. 그들이 샀던 쪽은 미디어, 게임, 카지노, 엔터, 제약 바이오 등으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전체에 베팅하기보단 여전히 종목 장세 쪽에 베팅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이날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적인 쏠림이 가장 강했는데요.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일부 실적 호조, 그리고 유럽연합의 의약품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등이 힘이 됐고요. 일라이릴리의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그날 아침에 전해드렸었죠. 목요일 새벽에 이 종목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 초록공개전 선취매 등의 움직임 여러 가지 이유를 타고서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FOMC 영향이 있었고요. 고용지표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경계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래대금 자체는 조금 줄었던 장이었죠. 그 가운데 원전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이날 일단은 정부의 원전 사업 지원 부각 이슈 속에 원전주가 일부 조금 회복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경기가 어떨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베팅이 나오지 않고 있죠. 테마성 종목 위주의 대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바닥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일부 생기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과 같은 경기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시간 외에서는 테슬라 4680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적용 추진 소식에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KBG나 대주전자재료, 이녹스, HRS 등의 종목들이 시간의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네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이야기는 했었죠. 양극재가 숨고를 때 실리콘 음극재가 관심을 받습니다. 라며 4월 10일경에 방송을 전해드렸었고요. 이 시장 성장에 대한 코멘트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더 발굴되고 추가되는 모양새네요.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 참고용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CNT 도전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죠. JO 나노신소재 그리고 생산 앞두고 있는 동진 세미캠 등이 관련주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쉬고 있었던 사이 뉴욕장입니다. 5월 4일과 5월 5일이 되겠죠. 5월 4일에는 모두 다 떨어졌고요. 5월 5일에는 모두 다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각각의 좀 주요했던 이슈들 점검을 해보죠. 5월 4일입니다. 은행 위기 공포가 있었어요. 이때 패괴스트부터 웨스턴 얼라이언스까지 매각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속에 이날 50%, 각 40% 정도 급락이 나왔고요. 부채 한도 리스크는
부분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 언급 드렸으니까요. 일단은 간략하게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날 미국에서 도시임대료 지침위원회에서 1년 임대를 2%에서 5%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물가에 대해서 조금 압박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서 참고용으로 적어놨고요. AMD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칩 협력할 것이다 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AMD가 6% 정도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이날 시간외에서 애플이 실적을 내놨죠. 장중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속에 하락으로 마감했던 애플인데 시간외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시간외 흐름을 5월 5일 장중에서 고스란히 받아갑니다. 애플이 호실적을 내놨다라는 시장의 평가 속에서 애플은 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탄탄한 고용,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잠시 후에 다뤄갈 거고요. 그리고 미국 당국에서 공매도 제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정말 온 더 테이블이라고 해서 가능성만 언급했는데 시장에서는 강한 쇼커버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종목과 지역은행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JP모건 측에서 지역은행의 최근 좀 과도한 급락은 공매도 영향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금 인출도 완화되고 있고 생각보다 괜찮다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날 패괴스트가 80% 정도 다시 폭등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번에는 가격을 또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차 전지 전반에 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회복했다라는 소식에 리튬주들도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날은 거의 다 상승으로 확인이 됐어요. 국제유가도 어찌됐건 고용이 이 정도로 좋다고? 그러면 경기가 탄탄하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줄이자마자 유가가 3거래, 4거래 연속해서 빠지다가 이날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4% 이상 뛰면서 에너지주도 강세로 이끌어 갔죠. 이 내용들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보죠.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줬던 내용이라면 고용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그리고 전월치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했을 때 최근의 해석은 인플레가 잡히지 않겠구나,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하겠구나 라면서 우려감에 빠지는 해석이 나타났는데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정말 최고의 해몽으로 풀이를 했더라고요. 지역은행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었는데 고용보고서 보고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낮은 걸 보니 우리 경기가 괜찮구나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회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좀 무게가 살짝 실리다 보니까 금리와 유가가 같이 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낮아졌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나? 이에 대한 살짝 걱정은 있으나 시장에서 이 부분을 묻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보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경기로 지금의 우려감들을 극복할 거야 라는 쪽에 초점이 맞췄죠.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개선됐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은 엄청난 매파적 역할을 했던 제임스 발라드 총재가 6월 달에 일시 정지 혹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데이터에 의존해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매파가 조금 부드러워진 톤을 낸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조금 괜찮은데 거기다가 고강도 긴축도 살짝 낮춰주는 움직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개선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가 모두 다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경기 침체 이야기가 있을 때부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질 때부터 시장에서는 빅테크를 하나의 대안으로 여겼죠. 왜냐하면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고퀄 방어주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이날 애플이 호실적에
반응하면서 중국 매출 예상 상회했다라는 것에 5.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슬라도 중국에서 S와 X의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에 5.5% 상승이었습니다. 반도체 쪽도 보이시죠? AMD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할 거야라는 이슈 속에 급등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협력 부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AMD는 올라갔고요. 협력을 부인하자마자 엔비디아가 그러면 그렇지 하며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4% 정도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이날 큰 역할을 했어요. 전체적인 상승에 지역은행 예금 유출 완화되고 있고 과매도 국면이다. 공매도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행주 전반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팩웨스트가 81% 급등했고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50%, 코메리카 등의 종목들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 내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애플은 명불허전이었다라는 평가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EPS 보시면 예상을 상회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하긴 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해선 조금 줄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맥과 아이패드는 조금 부진했어요. 하지만 아이폰 쪽이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애플 실적을 놓고 좀 걱정했던 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꺾일 것인가 였어요. 주력 제품이 아이폰이니까 전체 매출 비중으로 아이폰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거죠. 일단 중국 매출이 과거 대비 둔화되곤 있으나 중국 또한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것을 아이폰 매출 상회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팀 쿡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이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살만하구나라는 것을 확인받은 거죠. 자사주 매입 주가 부양 내용도 같이 전달이 됐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중국 쪽에서 과거처럼 매출이 나지 않는 것과 새로운 매출처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안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인도, 브라질, 멕시코, 신흥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팀 쿡이 코멘트를 했죠. 인도 티핑 포인트라고요. 호조되는, 개선되는 시기에 도래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다른 이야기로 풀어갈 거예요. 어찌됐건 애플 관련한 이슈 속에 실적으로 인해 애플이 5% 정도 올랐어요. 아이폰 판매 괜찮았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 한 번 더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각 기업들 코멘트들 중에서 AI 흔적들이 꽤 많았네요. 블룸버그도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AI 반도체 협력한다. 오픈 AI도 133조 자금 확보하겠다. 애플에서도 AI 잠재력 크다. 천천히 제품에 적용하겠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AI 관련한 종목들도 비교적 괜찮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한 종목들 다양하게 다들 아실 거니까요. 체크 정도로만 관련 뉴스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사우디 교통물류장관 방한 일정이 있고요. 네이버 등 실적 발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게임주들 실적이 꽤 많이 나온다라는 점 게임주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일정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만 바이든과 미국의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 논의 회동을 가진다고 하네요. 지금 남겨진 또 하나의 리스크가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다 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 나올 겁니다. 저녁 9시 30분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현지 시간부터 해서 구글의 폴더블 폰 픽셀 폴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목요일에는 게임주와 통신주들 실적 예정돼 있고요. CJ, CGV, 시젠 등의 종목들도 금요일까지 빼곡히 실적 일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CPI 살짝 체크하고 가죠.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나오게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3월 달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3월에 이 수치 전해드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살펴드렸었죠. 에너지 가격이 그때 3월 수치 이후에 반등을 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1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5.5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정도 예상 수준이라면 시장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면 5월과 6월경에 다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에너지 가격, 가솔린 가격이 최근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찌 될지 일단 수요일 밤에 나오는 소식 들고 다시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죠. 자, OLED 관련한 뉴스 등이 쏟아집니다. 3월경에 방송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애플이 OLED 생태계를 확장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OLED 관련한 탑재 제품들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나오는 구글의 폴더블 폰에도 당연히 OLED가 들어가게 됩니다. 애플이 과거에 OLED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OLED를 탑재했을 때 OLED 탑재 비율이 정말 꾸준하게 증가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북과 아이패드에 탑재하고 나서도 OLED 탑재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하나 좀 장기적으로 있는 가운데 차량용, 전장용 OLED 모멘텀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네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벤츠가 대시보드 전체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서 삼성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협력 추진 중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소비 전력이나 무게 등 혹은 미관상으로 봤을 때 이 OLED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을지 디스플레이 쪽도 최근 좀 쉬었던 만큼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의 소식들 들어가 보죠. 종목 뉴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쉬는 기간이 길었잖아요. 엔캠의 홈페이지에 고객사 리스트에 테슬라가 추가됐다 이런 제보 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4월 테슬라가 엔캠에 전해액 공급을 제한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던 만큼 홈페이지에 테슬라 로고가 박혔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와 러시아 대표가 주먹 다짐을 했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고받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곡물 수출 협상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이고요. 슈거플레이션 이슈도 계속 되다 보니 이런 이슈 있으면 비료, 사료, 설탕 관련주들 움직임 보이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서현 이화, 미국에 관련해서 A사의 사이버트럭 ABC 필러 부품을 수주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서현 이화를 비롯한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고요. 웹툰 얘기 자꾸 드려요. 제가 웹툰을 많이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보다 보니 관련한 뉴스들도 많이 더 보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아마존과 애플이 웹툰 쪽에 진출을 하면서 웹툰을 공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플랫폼사들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CP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여지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경험 위주 지출이 최근에 늘고 있다라고 하죠. 가전이나 이런 쪽은 아껴서라도 여행은 가고 엔터에는 투자하고 콘텐츠는 보고 웹툰은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길게 관심을 가져본다면 웹툰사들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시각 계속 나오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들 담아봤고요. 이제 섹터 이슈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지난 금요일에 자금이 가장 많이 쏠렸던 건 결국 제약바이오였어요. 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요일에 연휴를 앞두고 신난 건 저희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신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세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4월 말까지 제약바이오주는 다른 지수,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5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반전이라도 되는 듯이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목요일장 복귀를 해본다면 앞서 얘기 주셨지만 코스피 지수가 좀 내려갔고요.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 지수가 3%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47개 종목 중에서 46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약지수도 116개 종목 중에서 96개 종목이 상승부를 켰고요. 2% 이상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한올바이오파마 등등이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강세를 나타냈고
됐고요. 아이큐어나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들 치매 관련주도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지난주 목요일의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16%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83,000원쯤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KRX 헬스케어 지수에서 탑 1 종목이었습니다. 넘버1 종목이었는데요. 미국의 제약사 머크와 함께 백신 위탁 개발 생산, 이 CD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열심히 좀 많이 이쪽에서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코로나 백신 제품인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에서 CMO 영역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의 매출 목표도 지난해에는 440억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2,200억 원까지 훌쩍 높게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4월 28일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백신과 바이오 글로벌 탑티어가 되기 위해서 이 향후 5년 동안 2조 4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직전 5년 대비해서 5배 이상 높은 투자 금액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이 CMO 부문에서 영역을 더 넓혀가겠다라는 부분에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현대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역시 14% 가까운 높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항바이러스제인 제프티가 본격 글로벌 진출에 나선다라는 뉴스가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제약사 대표단이 자사를 방문하고 핵심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의 시장 진출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앞서 봤던 아이큐어나 피플바이오 같은 치매 관련주가 될 텐데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시장이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라이 릴리 측에 따르면 도나네맙을 투여한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 위약군 대비해서 인지 능력과 일상생활 능력이 느려지는 것을 감소하는 것을 35%가량 늦췄고요. 그리고 질환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위험을 39% 낮췄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상반기 내로 미국의 FDA 승인 요청을 하고 다른 국가의 규제 기간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의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세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이 소식이 나오면서 치매 관련주 중에서도 메디프론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좀 강한 흐름 나타내는데요. 그중에서도 인성정보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수익성이 개선되고 신성장 동력까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왔고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는데 이러한 호실적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작용했습니다. 인성정보 제외하고도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등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목요일에 이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주는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크게 낙폭을 경험했거든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연초부터 4월 말까지도 부진했지만 최근 한 달 동안에도 이 SG발 사태로 인해서 폭락했던 종목들 그 다음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본다면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네이처셀이 44%나 빠졌는데요. 그동안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던 관절염 치료제죠. 이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가 반려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를 쭉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도 40% 빠졌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37%나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었고 뚜렷한 악재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빠졌던 제약바이오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제약바이오주 중에는 정말 이 종목들이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로 업종 자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업종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냐, 주요 기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거나 혹은 실적이 잘 나왔거나 이런 기업들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1분기에 호실적을 냈던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등등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을 전했던 대웅제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임상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거나 상반기 내로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라고 짚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는 제약바이오주를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올해부터 4월 말까지 KRX 헬스케어 지수가 3% 가까이 올랐고요. KRX 300 헬스케어 지수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단 상승을 하긴 했지만 다른 업종 지수가 10% 이상 올랐던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라고 보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텐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생산 능력이 커지거나 신약을 낼 기업들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의 저평가 매력을 탈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평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매력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RX 헬스케어 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10%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관련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4일 들어서만 하루 동안 이렇게 주요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5월에는 제약바이오주를 담아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고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얘기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호실적을 내고 나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환경도 이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도 미국의 FDA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서는 그동안 2차 전지 쪽으로 쏠렸던 수급 자체가 좀 분산이 되면서 그 수혜 업종이 제약바이오주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판매라던가 승인 모멘텀 가지고 있는 셀트리오 헬스케어를 신규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K혁신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 중에서 주요 토종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자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매드팩토나 티움바이오, 큐라클, 카이노스 메드 등등의 종목이 있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표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5월 들어서 반등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제약바이오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웃었는데요. 5월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웃을 수 있을지 유망주와 함께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시세의 연속성 기대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휴 기간 사이에 또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죠. 그중에 몇 가지를 읽어보다가 눈에 띄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증권의 하반기를 향한 보고서인데요. 5월, 6월과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략을 담았습니다. 5월, 6월 달의 전략을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 하단은 2,300 정도 보고요. S&P 500과 코스피 조정폭은 한 7%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수 자체에 대해서 조정과 흔들림이 나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고마진 업종 기업들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의료기기, 엔터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인 헬스케어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5월, 6월이고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 보면 3분기 단으로 갔을 때는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어찌됐건 중국에 대한 경기 개선 기대감이 계속 뒤로 밀리곤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기대할 법하지 않겠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중국 경기 개선과 2020
2024년도 이익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반도체와 산업재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분기로 갔을 때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인도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인도가 내년부터 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니 인도향 기업들을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도 산업재가 들어가 있네요. 산업재라고 하면 건설, 철강, 기계 등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중에서 오늘 좀 기계 섹터에도 초점을 맞춰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때 인구 변화 과정 속에서 생각해볼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긁고 왔었죠.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지는 곳을 주목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인도가 들어가 있었죠. 인도 시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GDP 성장률이 6%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임금이 지금 중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 이쪽으로 엄청난 기술력이 있거나 혹은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인도 수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중국보다도 지금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인도로 나가는 기업들, 밸류체인도 같이 소개가 친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학, 전자, 철강, 기계. 인도가 도시화율이 진행될 때, 과거 중국이 도시화율이 진행될 때 결국 산업재 쪽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었고요. 인도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들어가 있고요. KC코트레도 꽤 많이 엮여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코트레 같은 경우는 지난주의 흐름도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산업재 쪽, 기계 쪽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1월경에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놓치지 말자 인프라 법안. 인프라 법안이 2021년도 11월에 통과가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각 주에서 자금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자금이 집행되는 게 도로 교량이고 그 다음이 전력 인프라라는 점을 짚었었죠. 그래서 도로 교량 쪽으로 봤을 때에는 두산 바켓이 우선적으로 시장에선 거론이 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인프라 투자 효과 3조 원 이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때 당시에 같이 봤던 모멘텀은 1월경에 세계가 땅을 파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옴이라던가 이런 중동 쪽 모멘텀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얘기도 있고 재건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 모든 모멘텀에 맞물리는 기계 쪽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내놓고 뚜껑을 열어보니 이쪽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업종, 컨센 초과율 40%로 기계업종이 1등을 기록했네요. 1년간 연간 주가로 봤을 때 두산밥켓과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모두 다 좋은 흐름, 나름 양호한 흐름을 내고 있었고요. 올해 상승률로 놓고 보면 두산밥켓은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게 굴삭기 모멘텀, 과거에는 중국이었지만 중국에서 지금 굴삭기 모멘텀을 거의 잃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쪽 모멘텀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는 결국 미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두산바켓, 1분기 매출 75%가 북미 시장에서 나왔고요. 그 밖에 HD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도 역시나 북미나 유럽권의 매출이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수출 모멘텀 안고 이쪽이 올랐다라는 건데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3월 16일경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으로의 좀 영향을 넓혀나가고 있는 섹터를 봐야 됩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 있었죠. 그때 당시에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였습니다. 재룡전기에서 재룡이 나르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미국향 수출이 꽤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을 했던 바가 있었죠. 전력기기는 지속적으로 미국향 수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하면 노후화된 미국의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고 교체 사이클이 지금 깔리고 한 4, 50년이 지난 뒤라서 이제부터 교체될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변압기들 미국향 수출이 많아진다라는 거였고요.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결국 광산 옆에서 청바지를 파는 변압기를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모두 다 양호한 흐름을 올해 기록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슈 대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더 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나눠가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브리핑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표정만 봐도 피부도 윤이 나시고 잘 보내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좀 시원하게 올라주며 네. 거래를 마쳐서 오늘 살짝 또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애플, 테슬라, 국내에 영향 주는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고요. 애플의 실적 효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 있을 네. 것 같은데 어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주요 이벤트들이 다 마무리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 CPI가 있습니다만은 최근 두어 달 흐름을 보면 CPI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FOMC든 고용, 그리고 주요 실적들의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는 없다. 물론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채한도 협상이 그렇게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차별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키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또 주가 지수를 상단을 좀 이끌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또 그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보면은 지난주 일주일만 본다 그러면 그냥 물론 3거래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5월 첫 주의 흐름은 그냥 관망세였습니다. 딱 어디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은행권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체크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이 약간 이제 좀 탄력도가 많이 좀 떨어진 네.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든 코스닥이든 뭐 엄청 치고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뭐 전력 인프라 쪽은 4월에 이어서 5월 달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들 섹터의 그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5월 달에도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고 저는 조금 고점을 높여갈수록 4월 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자.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현금 비중 한 50% 정도는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전력인프라 등에는 관심을 지속하되 어느 정도 현금 비중도 확보해 두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이제 와해가 되면서 변동성이 조금 커졌습니다. 여러 곳으로 좀 종목들 자금이 이동했고 그러다 보니 빠르게 사고팔고 해서 그런지 변동이 커졌는데 제2의 성장주 뭐 해서 제약바이오를 보는 시각도 많아요. 지수가 흔들릴 때는 방어적 성격으로 제약바이오 선택지가 꽤 있는데 제약바이오의 상승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항상 시장이 좀 쉬어갈 때 얘기가 대안주로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몇 번씩 그 4월 달에도 그랬고 3월 달에도 그랬고 계속 지금 매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거의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종결되는 부분들이죠. 뭐 약간 징검다리로 간다고 해도 뭐 7월이나 그때 한번 인상할까 말까 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주요 기업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등의 기업들의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뭐 1분기 실적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킨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 물론 미국의 헬스케어하고 우리나라 헬스케어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약간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머크샤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계속 신고가 인den을 좀 보여줬던 게 있었고 또 의료 장비주들도 의료기기죠.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주가 상승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국내 제약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죠. 금요일에 이제 지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젠하고 일본의 에자이의 레카네맙이 그 치매 관련해서 3사항이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네. 또 지난주에는 12112 같은 경우가 그 도나네맙에 관련해서 인산 상상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좀 그 종목별 장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될 거라 보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실적이 좀 개선되는 기업들 또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혼외자 논란 관련해서 뭐 주가가 뭐 크게 뭐 경영권 문제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금 꽤 많이 한 최근 1, 2주 정도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저가 매수 가능성도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치매 쪽을 보신다라면 지난주 목요일에 뭐 메디프론인가요? 상한가를 갔습니다만은 오히려 샤페론 같은 기업들이 실제 좀 기술력이라든지 좀 임상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날 뭐 일라이릴리 치매 관련한 치료제 얘기로 인해서 피플바이오도 올랐고요. 뭐 말씀 주신 메디프론도 그랬습니다만 샤페론 쪽도 좀 덜 오른 종목이니만큼 관심을 가져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 각계 전투 속에서 조금 눈여겨볼 종목으로 골라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꽤 좋았던 이슈가 많고 흐름도 나쁘지 않았던 전력기기나 혹은 건설 기계 쪽 종목들 저희 시간 정말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 대표님도 3월 28일 픽 종목이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수익률 44% 기록을 했었고요. 이 종목 비롯해서 건설기계, 전력기기 조금 오르지 않았나라는 시각등도 있는데 어찌 보세요?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기계 장비하고 전력 인프라는 좀 구분을 지어서 네.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계 장비 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금이 좀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도 건설 경기를 통해서 좀 경기 회복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00조 이상을 지금 올해 그 투자 예산으로 좀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원 개발입니다. 뭐 러우 전쟁이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고 자원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자원 개발하기 위해서는 굴삭기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도 나쁘지 않고 주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쪽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 3년 사이에 굴삭기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굴삭기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국 쪽이라든지 광산 개발이라든지 또 미국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현대 그 건설기계가 미국의 매출이 급증하는 부분들도 그러한 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모든 것을 이제 전기로 좀 변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도 뭐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계 굴삭기 쪽을 보신다라면 뭐 HD 현대건설기계가 계속해서 좀 다른 어차피 세 개 기업이 다 똑같습니다. 주가 흐름이. 그래서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현대건설기계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이든 뭐 효성중공업이든 LS일렉트릭이든 이들 기업에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투자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는 관점에서 보셔야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사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팔아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전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선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몇몇 기업들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가온전선 그렇죠. 이런 걸까요? 네, 그런 기업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주목해 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냐, 뭐 장기냐 시각에 따라 종목 선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부 다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다 앞에 HD가 붙었습니다. 네. 여러분 검색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히토류 대체제 주목. 이거 지난주에 핫했잖아요. 네, 페라이트가 핫했죠. 한 10일간 정말 이렇게까지 간다고 할 만큼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괜찮아요? 지난 목요일 시간에서 일부 페라이트가 하락하는 걸 봤는데. 네. 한 2주 됐어요, 엄밀히 네.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를 때보다는 지금 약간의 이제 한 며칠 정도 소강 국면을 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리 좀 조정을 받았거나 길게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기업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히토류 이슈들은 좀 길게 갈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가 지금 꽤 안 좋아진 부분들도 좀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지금 히토류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제품 버전,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그러니까 모델에 관련해 가지고 그 히토류를 대체할 것을 좀 고민하고 있다,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한 2주 전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이쪽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어떤 모터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풍력 시장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풍력 터빈을 돌리려면 이 모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 큰 모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보다도.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어떤 수요는 더 급증한다라면 히토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성의 그 성격을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규소강판, 페라이트, 비정질 금속 요 세 개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페라이트보다는 비정질 금속 쪽이 더 가능성이 좀 높다. 페라이트는 그렇게 온도 조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은 시장에서 관심도는 있지만 길게 본다라면은 실제 상용화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럼 있거든요. 비정질 금속 관련주가 뭐예요? 그래서 비정질 금속 쪽에 보신다면 아모그린텍이 아모그린텍. 관련된 기술력 네네. 가지고 있고 지금도 테슬라의 제품을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직까지도 추세는 아직 안 무너졌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바텍 같은 경우도 네오디온 관련해가지고 그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는 그 원소 부품을 네.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조정 시에 관심이 좀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적인 측면과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